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호이필 교사입니다. 이번에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파산과 체납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를 보시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후 근저당권은 이제 을구에 있죠. 원고, 조세채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원고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마쳤는데 이 압류 등기 이후에도 다른 세금이 체납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가 진행되자 원고는 이 경매 절차에 교부 청구를 하였고 세금을 나한테 교부해달라. 그 후에 이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매법원은 배당 과정에서 원고가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중 일부인 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이 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배당하고 압류 등기 후 발생한 나머지 체납액에 관해서는 관제인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관제인이 이제 지휘승계를 했겠죠. 원고는 나머지 체납액도 경매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 이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채무재생법은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34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 처분한 때는 파산 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때는 이제 국가가 먼저 가져가죠.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47조 2항에는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에 대해서 현행 46조 2항 참조 45조에 따른 압류 효력은 압류 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제1항에 따른 압류 효력은 해당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부법 35조 제1항 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판결 요지는 채무재생법 349조의 규정 취지, 국세징수법 47조 2항이 정하는 부동산 압류의 효력 확정의 의미와 한계, 파산 절차의 목적 및 파산 절차에서의 파산관리의 역할과 조세 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채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재생법 349조 1항에 따라 체납 처분이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 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 채권은 체납 처분이 원인이 된 조세 채권이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국세징수법 47조 2항의 문헌에 따라 압류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압류 당시까지 실제 체납액만 한정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검토. 별채권 행사가 이제 근저당권이죠. 별채권 행사로 인한 경매 절차에서 교부 청구를 한 조세채권에 관한 배당. 조세채권자에게 배당할 배당금의 수령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제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임의경매에서 관제인한테 50만 원이 배당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럽니다. 조세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금의 수령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제인입니다. 다만 교부 청구를 한 조세채권자가 파산 선고 전 이미 체납 처분을 마친 상태였다면 조세채권자가 이럴 때는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체납 처분을 파산 선고 전에 부지런히 한 조세채권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교부 청구만 슬그머니 할 때는 그건 관제인이 가져가서 다른 거하고 같이 배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재생법 349조 체납처분의 의미, 압류와 상가압류는 이에 해당하나 교부 청구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제 집행 절차에서 편승하는 것이어서 이 체납처분이 아닙니다. 교부 청구는. 채무재생법 390조 1항이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 체납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고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한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세징수법 47조 2항의 효력, 압류 등기 절차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 뿐 실체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압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한번 압류했으면 이게 이제 여기 압류 효력에 미치는데, 다만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압류 등기 후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그 담보권과 신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설정 등기일과 조세권, 제세권이 법정 기일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규부 청구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청구에 의해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도 국세인법 36조 1항의 압류 선착주의가 적용되는 범위에는 포함된다. 이 사항과 관련된 국세징수법 47조 2항의 효력, 압류 체납액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체납 처분이 원인이 된 조세채권이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대해서만 파산 선고 전 체납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될 뿐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 전 체납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요 체납 처분한 거 그거만 이제 우선권이 있는 거죠. 과세관청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리를 통해 안분 변제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칙적인 변제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선착수한 체납 처분이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까지 국풍세징수법 47조 2항의 문헌만으로 별채권 행사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리인이 아닌 과세관청이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재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재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한다. 결론은 압류 당시 조세채권이 체납액에 대해서만 조세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압류 등기 후 발생하는 나머지 체납에 대해서는 반지인에게 배당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